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 년이 쪼끔 넘으셨고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일단 우리 기술 지도 기관을 개업하면 제일 이제 주로 하는 업무가 재해 예방 기술 지도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도사님은 지금 한 몇 개 정도를 하고 계시고 좀 이거 영업 같은 거나 요런 걸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술 지도는 제가 작년 2월 20일 자로 기억해서 기관 지정을 27일 자로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실제 작년에 계약을 했던 현장이 한 39개 정도 됐고요. 네네. 현재 이제 뭐 중지되거나 착공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들고 있는 게 한 39개 정도 됩니다. 또 준공된 거 다 빼고 음. 이제 39개 정도 들고 있는데 네. 실제 돌아가는 게 여기서 한 15개, 16개 요 정도 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 30회 정도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달이 29번을 했는데 네네. 지난달 2월 달에 처음으로 하루에 4개도 해봤고요. 아. 30개도 2월 달에 처음 넘겼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은 요 그 재해예방 기술 지도 개수를 쪼끔 이제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 네네. 원래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음. 개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기술 지도를 80회를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는 처음에 목표한 이제 목표치가 맥시멈 40회. 그러니까 현장이 음. 20개 정도 음. 돌아가는 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영업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 또 많이 궁금하신 게 저한테 이제 요새 많이 질문 오는 게 영업이 어떤지를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네,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쵸.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네, 근데 저는 인제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쪼끔 처음에 뭐 몇 개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뭐 요걸 한번 해 보고 사이클을 한번 돌리면 엄청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도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에 기술 지도 막 올려서 네. 이제 여러 지역에서 많이 연락이 왔었죠. 네네. 그 제가 못하는 지역까지도 연락이 왔었고, 네. 이게 뭐 저도 뭐 영업을 막 이렇게 뭐 열심히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치는 하고 네. 뭐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주변의 다른 기관들도 이제 인사도 가고 이제 명함도 돌리고 하다 네네. 보면은 제가 못하는 일을 다른 분한테 연결시켜 주는 것만큼 그분들도 음. 저한테 연결시켜 주는 게 분명히 음. 있고요. 네네. 이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들도 제가 마음에 들면은 또 일을 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시청이나 교육청 이제 주무관님들도 이제 했을 때, 얘는 시키면 그래도 좀 하네 싶으면 음. 일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나름의 이제 뭐 군부대도 있고, 뭐 수의 계약으로 몇 개씩 주는 기관들이 생기고, 네. 또 그만큼 또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꾸준히 이제 일은 생기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지금 목표로 하는 20 개소죠. 네. 그걸 유지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들고 있는 게 지금 아 39개 정도 되니까 이번 달 지나면 한 여기서 7, 8개 정도 또 준공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동절기 끝나고 이제 4월부터 착공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뭐 유지하는 게 힘들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어차피 지도사 기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지도사분 혼자 기술 지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많아서 초과돼도 문제가 되고 음. 또 그만큼의 또 이제 견적이나 계약이나 또 그 뒤따라오는 업무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또 혼자서 소화시키기가 좀 쉽진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도사님이 지금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전체 업무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으로 하고 계세요? 작년에 그 매출 기준으로는 작년에가 2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어차피 그 다른 업무들에 대한 계약이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주된 게 작년에 계약한 기술 지도들과 올해 계약한 기술 지도들이 더 주가 되다 보니까 네네. 한 절반 정도가 현재 매출에 기술 지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주력 사업은 맞다 그죠? 우리가 지도사가 할 수 그렇죠. 있는 일 중에. 그리고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고 어쨌든 들고 있는 게 최소 10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야 이제 유지 비용이 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해 예방 기술 지도가 우리 지도사가 하는 업무 중에 난이도가 네.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단순히 어쨌든 이게 소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네. 그 좀 장단점이나 특징들이 좀 있는 거지. 음. 이게 뭐 지도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 이건 진짜 내가 못할 것 같아. 이 정도는 아니실 음.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현장마다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좀 쌓여야 되고, 음. 기술 지도가 오히려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네. K2B로 이제 계약서를 만들고 이제 산재 관리 번호 가지고 이제 현장을 불러오고 내 결과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요게 어려운 거지. 음. 막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업무들은 오히려 생각보다는 이게 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사실 전산 올리고 그 네. 보고서 만들고 요게 쪼끔 번거로운 과정, 뭐 이게 어렵다 말다가 아니라 쪼끔 이제 특징이 있다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그죠? 네. 손이 좀 많이 간다가 맞는 것 같아요. 이해를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업무는 계획서, 안전관리 네, 계획서 뭐 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네. 요거는 인제 대표님이 뭐 얼마나 좀 일을 하셨고 어떻게 좀 영업하시는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안전관리계획서랑 유해염 방지서가 같이 묶여 있었던 게 한 4건 정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만 있는 게 신규로 4건, 음. 개정을 3건, 그리고 방지계획서만 있는 거를 이제 2건 정도 작년도에 했고요. 주로 이제 일들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원래 시공사들이 주 거래처가 있다 보니까 네네. 뭔가 영업을 하거나 하는 거 쉽진 않았고, 음. 그 지인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좀 그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분이 일이 좀 몰렸을 때 이제 음. 대신해 주거나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네, 어떤 영업을 활발히 했다기보단 네. 맞죠.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시공사를 통해서. 네. 음. 그리고 이제 기술 지도 대상 현장 중에 계획서 대상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기술 지도를 할 때, 혹시 안전관리 계획서도 할 수 있어요? 예, 해드립니다. 음. 그러면은 같이 일을 받는 거고, 음. 또 이제 이 중에 2건은 또 저거 예전에 제가 공단 근무할 때 점검 나갔던 현장에서 네. 이제 연락을 주셨죠. 자기네들 신규 착공을 하는데 요거 해줄 수 있냐? 음. 그래서 또 상담해드리고 이제 일 받아서 또 하고 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아니면 블로그를 뭐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블로그 유입은 그렇게 있진 않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좀 비슷한 거 좀 이어서 네. 말하면 네. 안전보건 대장이 있죠. 네. 고것도 들어오는 게 좀 있고 한가요? 대장은 올해도 몇 건은 했고, 네네. 작년도에 작성을 한 13건? 3건? 음음. 이제 적정성 확인만 또 의뢰 들어오는 경우가 또 가끔 아 있는데, 이것도 네네네. 한 13건 정도 했고, 음. 공사 이행 점검 한 게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요 계획서류죠. 뭐 서류를 작성하는 이런 종류들인데 요런 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술 지도랑 비교했을 때? 일단은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연방지계획서는 네. 시간이 촉박합니다. 현장에서는 음. 무조건 착공을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촉박하고, 대신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현장에서도 이게 계획을 수립돼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줘야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을 음. 하는데, 네네. 이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반영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음. 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만들어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이제 현장 의견 반영하고, 음.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착공하고 나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라도 음. 일단 써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네네네. 있고요. 그리고 단가도 제가 그 계획서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맨데이 대비 그렇게 시장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유해연 방지 계획서는 공단 들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네. 부적정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아. 공단 출신이라고 방지계에서 맡겼는데 네. 여기서 부적정이 난다, 보완이 나온다 그러면 음. 이게 고스란히 이제 컴플레인이 저한테로 다 돌아오는 상황이 그렇죠. 되고, 네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신경 쓰고 커뮤니케이션 할 게 좀 많고, 음. 정 안 되면 현장을 가서 직접 미팅을 해야 되는 음. 상황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좀 많은 업무겠네요. 네, 그리고 음. 이제 어쨌든 이게 자료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좀 만들면서 현장 거 반영해서 넣어야 되는데, 네. 기본적인 데이터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음. 전반적으로 이제 현장에 대해서 공사 순서나 공법들이나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저는 보통 기성을 이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봤는데, 네. 제가 일을 이번 달에 했는데
결과는 3월, 4월에, 그러니까 4월, 5월에 나오고, 음.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기성 청구가 되면 짧은 데는 그 다음 달, 길면은 뭐 두 달, 세 달 정도. 그러니까 실제 일하고 나서 돈 받는 데까지 음. 수금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쪼끔 뭐 좋은 건 아니니까 맞죠? 네,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네. 출력물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 네네. 인쇄소에 맡기기에는 이제 작성비가 적은 상태에서 인쇄소까지 맡기기는 비용 음. 부담이 좀 크고, 음. 이게 보통 작은 게 500페이지에서 길면은 뭐 1000페이지, 뭐 거기에 이제 DFS나 다른 자료들이 추가되면 막 2, 3000 페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한 권이라 적게는 두 권에서 많게는 막 네 권, 다섯 권까지 달라고 하는 음. 현장들이 있어요. 음음. 그럼 이거 출력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프린터로 이걸 출력하는 시간까지도 좀 계산을 해야 납품 기간을 맞출 수가 있어서 네네. 그것도 좀 무시 못할. 아 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맞죠? 네네.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니까 네. 저도 고런 게 좀 생각나면서 디테일한 얘기를 하니까 좀 좋네요. 네. 그리고 인제 네. 안전보건대장의 좀 특징은 있을까요? 대장은 그 원래 법의 취지는 계획 단계, 설계 단계, 공사 단계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착공 전에 작성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본과 설계와 공사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좀 특징들이 좀 있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개정이 좀 많이 됐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설계 계약 기준으로 7월, 24년도 7월 1일 전후에 대한 음음. 작성 내용과 양식이 좀 다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요율과 공사 종류가 24년도 7월 1일과 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음. 설계 계약일이 언제인지 공사 계약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의뢰를 시공사에서 주관해서 주는 경우라면 네. 설계 자료를 못 받고 음 언제 계약되는지를 몰라서 네네. 이게 좀 작성 스타트가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빨리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공사안전보건대장도 분리발주됐을 때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각각 이제 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네네. 건축만 그러니까 50억이 넘는 공사만 작성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의 상황이나 이제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발주처한테 이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네네.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음 맞아요. 저도 인제 네.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이나 이행 점검을 나가 보면 빠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사이에 좀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놓치는 네, 네, 현장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맞죠. 네, 저희가 네, 쓰는 거면 또 그걸 또 검토를 해 가지고 틀리지 않게 써야 되고 네.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그쵸. 거죠. 예. 근데 다른 내용들보다는 그 법령 바뀐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좀 공감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보건 조정자 네. 요 일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조정자는 어쨌든 혼재 작업, 이게 분리발주되거나 이제 두 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네. 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초반에 글을 올렸더니 문의가 많이 오세요. 음.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조정자 업무를 한 4개 현장 정도 좀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견적 요청을 하고 문의를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답변이 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을 하죠. 발주자인지 감리자인지 음. 시공자인지 확인하셔 네네. 해서 발주자분이라면은 공사 감독자나 감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음음. 드리고 네네. 감리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똑같습니다. 공사 감독자가 해도 되고 감리가 해도 네네. 되는데 감리 계약에 이런 용역 범위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보수적인 대가적인 부분이 좀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발주자한테 그걸 어필을 해라. 음. 시공사에 이제 안전관리자분 연락을 주신다. 네네. 그럼 안전관리자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은 그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 이런 설명들을 좀 맞게 해드리고 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자격이 되는 분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 제가 드리는 견적 금액이 하루 일당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까우면 싸지는 거고 멀면은 비싸지는 거거든요. 음. 따지면. 네네. 그래서 금액이 문제라면은 근처에 다른 분들 견적을 받아보셔서 아. 그냥 되시는 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음. 그러면 이제 사실 현장을 나가서 하는 일이고 맞죠? 네, 그 재해예방 기술 지도랑 사실 공통점도 좀 있을 거고
맞습니다. 예. 그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술 지도랑 조정자 업무랑? 기술 지도는 좀 아까 부수적인 K2B 업로드부터 이제 서류적인 작업들이 좀 많이 있고, 네네. 그리고 조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나갔을 때 실제 간섭이라고 하거나 동시에 작업한다고 안 보여지는 작업들도 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공사를 하는데 전기통신 소방은 거의 후속 공정으로 따라가는 개념이고, 네네. 골조는 올라가면은 그 아래층이나 아래 아래층, 음. 좀 지하층에서 보통 전기통신 소방 작업이 된다면, 네네. 사실상 같은 현장이지만 뭐 혼재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좀 주된 업무인 것 같고, 네. 기술 지도는 대신에 한 현장만 가서 내 거만 보고 오면 되니까 음.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네요. 맞죠? 네네. 음. 왜냐면 이제 법에 딱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정자의 네. 업무는 조정을 하는 업무가 주 업무고 네. 기술 지도는 우리 법적으로 또 그 현장의 그 공사의 공정을 이제 그 순간에 보는 거니까 맞죠? 쪼끔 맞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자 나가서 보통 현장 점검을 했을 때 그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이 네. 사실은 혼재 작업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음. 그 공정 자체적으로 이제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지도 지적 사항이랑 좀 겹칠 수도 있고 맞죠? 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안전을 보러 가는 거예요. 맞죠? 현장에. 네, 네. 네, 그리고 인제 다음 업무로 좀 넘어가 보면 우리 뭐 대표적으로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컨설팅들 있죠. 네. 요런 것들 업무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위험성 평가는 이제 최초 평가나 뭐 수시 평가를 좀 컨설팅 해달라는 의뢰가 가끔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컨설팅은 사실 보통 자율안전 컨설팅을 많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 네네. 그것도 뭐 2인 1조로 나가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그 초반에 하기는 좀 제한 사항들이 좀 생기고, 네. 지금 했던 컨설팅들은 코샤 MS 이제 그 심사 전에 음. 이제 내부 심사를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네네. 컨설팅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발주 기관에서는 자기네들 발주한 현장들에 대해서 음. 안전관리 이제 발주자 의무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달라. 음. 이제 이런 컨설팅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공단 있을 때 점검 나갔던 현장이긴 한데, 산업안전보건법 서류를 좀 봐달라. 빠진 게 네네. 뭐가 있고, 만약에 감독이 나온다면 이제 음. 과태료 사항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좀 네네. 봐달라 그래서, 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 되는 거니까 그쵸. 컨설팅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진단 명령이 나오면 이제 지도사분들이 또 이제 그 진단 개선 계획을 또 검토하는 또 일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이제 지도사 직무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그런 부분도 한번 했었고, 음.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인천 항만공사 이제 음. 판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발주자냐 도급이냐 아. 이게 지금 다들 관심 가진 분야 중에 아 하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판례들이랑 실제 이제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발주의 성향을 띠는지 도급인의 성향을 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해주는 컨설팅도 음. 진행을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문의가 오거나 네. 그 컨설팅을 이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들어보니까 뭐 네. 엄청 다양한 걸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걸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본인이 그 개업을 하셨을 때 네. 이런 컨설팅이 있을 거라는 뭐 대략적인 예상은 하지만 사실 예상치 못한 컨설팅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쵸. 음.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냥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점검해 주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이 음. 정도만 사실은 생각했지, 네. 다양하게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생길지는 몰랐죠. 맞죠. 저도 네. 한 번씩 그런 게 들어오는데 네. 사실 저는 거절하는 게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컨설팅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업무적으로 사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네. 컨설팅을 하면은 제가 좀 준비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 핑계로 또 억지로라도 공부를 좀 하게 되고, 음. 그리고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제 좀 이렇게 좀 음. 자료들도 찾아보고, 맞아요. 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분야에 또 이제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 네네네. 사업장에도. 네네. 그 얘기하고 뭐 식사하고 컨설팅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네.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게 분명히 음.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 뭐 가려운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을 제가 또 해결해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음. 저도 이제 그 상생 컨설팅이라고 이제 또 네, 좀 있으면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해서 찾아보고
교과서 보고 공부하는 거는 네. 그냥 이론적인 거고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같은 법규라고 해도 사업장마다 좀 이렇게 성향들이나 이제 그 추구하는 방향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좀 하나의 음. 재미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하신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걸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 요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큰 일을 한번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요건 이제 중차법 때문에 그렇죠. 맞죠? 노동부랑 이제 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네, 그 매년. 올해는 요거 저도 다른 분이랑 좀 협업을 해서 네. 그 기관 선정돼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음. 이제 한 3월 말이나 4월부터는 요 공단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사업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도 뭐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체계구축을 좀 2개소 정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요 중차법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기타 활동으로 이제 강의도 간간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자문 활동도 하시는 것 같고, 요런 것도 네.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강의는 이제 교육기관들에서 이제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음. 또는 이제 안전관리자나 이제 직무교육들을 이제 수행을 할 때 네. 외부 강사로 이제 초빙이 돼서 이제 음. 강의를 나가는 경우고요. 네. 초반에는 이제 작년에 개업하고는 강의에 좀 전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 다른 일들은 어차피 이제 그 일이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네. 강의는 어쨌든 나가서 강의를 하면 다음 달 말까지는 무조건 돈이 들어옵니다. 그쵸. 네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음. 초반에 강의로 좀 하고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어차피 돈이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강의와 기술 지도로 보통 이제 연명을 했죠. 자문도 그때 자격 취득하고 이제 각종 공공기관들이랑 이제 지자체들의 이제 그 신청서를 계속 넣어서 몇 음. 군데 지금 자문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네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일들이 이제 뭐 해빙기나 뭐 장마철 일 때 현장 음. 점검들을 나갑니다. 네네네. 그럼 그때 같이 나가서 네. 현장 이제 점검하고 네. 이제 결과 보고서 같이 써주고 음. 이제 요거의 장점은 이제 제가 외부 기관이긴 하지만 자문위원으로서 현장을 나가고 현장에 나름의 영업이 되는 거죠 또.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강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와서 명함을 받아가신다거나 따로 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좀 홍보 음. 수단으로도 좀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중지 해제라고 하죠. 우리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보통 노동부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해제를 좀 도와주는 일을 네, 말하는데, 네. 고것도 인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보통 작업 중지가 이제 내려지면 이제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네. 보통 이제 발표 자료가 첨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리스트업 음. 해드리는 어떤 하나의 컨설팅이긴 하겠죠. 네네. 그것도 작년에 2건을 진행을 했고요. 음. 첫 번째 현장은 사실은 제 기술지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